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5시 33분입니다. 메인 시장은 끝났고요. 애프터마켓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선 시황 브리핑 먼저 할 거고요. 종목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 및 목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 및 순환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마감 시장을 좀 보자면, 자, 코스피는 7,643.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 1,179.2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현재 미국, 원달러 환율은 1,490원 안팎으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7.5원 정도 급등한 수치로 마감이 좀 됐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강한 상승 흐름 나왔죠. 장 초반에는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다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갑자기 9시 40분쯤에 한겨레 뉴시스 등에서 속보 형태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업 초과 이윤 국민 배당금 환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기업이 번 돈을 전체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을 하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거죠. 이 뉴스가 외신에게 속보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역사적인 지점이죠. 8천 돌파를 앞두고 10시 15분 이후부터 외인들이 한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규제 리스크를 느끼고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수가 불과 20분 만에 4% 넘게 급락하면서 7,450선까지 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 지점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했고, 하지만 이 회복 속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일 마이너스 2.29%의 하락 마감.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밀리면서 마감이 좀 됐죠. 코스닥도 좋지 않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세 있죠. 삼성전자도 2.28%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하락폭을 좀 과도하게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표시되고 있는 수치는 종가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죠. 결국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한 건 역시 외인입니다. 외인이 5조 6천억 원이 넘는 기록적인 매도 물량을 던졌고, 그 타겟은 시장을 이끌어오던 반도체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줄을 이뤘다. 자, 그런데요. 자, 요 내용을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보시면,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외인들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 약 3일 전부터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7일부터 매도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고, 자,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SK하이닉스도 5월 7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죠? SK하이닉스도 5월 7일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늘 3조 넘는 매도 물량을 SK하이닉스에 집중시켰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러니 버틸 수가 없죠. 아무리 개인들이 받아도 기관이 던지는 거, 그리고 외인이 던지는 거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매수세 포지션을 유지했던 기관계와 금융투자도 던졌어요. 여기에 사모펀드도 상당량 던져주면서 강한 하락세를 이끌었다. 여기에 투신까지 순매도세에 어제와 오늘 합류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알테우젠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5.69%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의 알테우젠 5% 이상의 상승률. 자, 리가캠 바이오도 역시 강한 상승 흐름 나왔죠. 10% 이상의 상승률로 제약 바이오주가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방어력과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기술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7%, 마이너스 4% 각각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관련주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거 시장 지표입니다. 매크로에 의한 불안감 증폭.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1490원을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고환율.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17.5원, 17.6원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고, 이러한 환율 급등이 외국인의 거친 매도세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바로 이 부분. 자, 요거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또 환율까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서 이 원화를 가지고 투자를 해도 달러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해칭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불안하거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갈 땐 좋았는데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환율도 올라가서 해칭이 안 되는데 내가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빠져.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잘 인지하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은 8,000선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이고 강력한 이 코스피 지수 앞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하루였다. 요거 당연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리입니다. 환희에 차서 롱 포지션을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는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추격 매수를 할 이유도 없다. 어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모 느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 자,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포모라고 적혀 있죠. 이 포모 영상. 지금은요, 환율이 1490원에 육박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확인된 만큼 당분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현금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 순간 전까지는 무리한 매매에 절대로 불필요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오늘 강세를 보인 바이오주나 오히려 이렇게 현대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확실한 바닥을 만들거나 아니면 확신에 찬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들. 자, 하나오션은 좀 밀리고 있죠. 이렇게 바닥에서 지지받는 애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겠고, 자, HD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밀리는 장에서도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버틴다는 얘기잖아요. 주 매물대에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죠. 이런 종목들에 조금 집중,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오늘 마감 브리핑 마치고 빠르게 삼성 SDI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뭐 좀 추세가 좋지 않아요. 근데 최근 이게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죠?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뭐 ESS 시장의 상승 기대감.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왔죠. 특히 뭐 데이터 센터, UPS, 전력망의 안정화, 그리고 결국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ESS의 섹터를 자극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확신에 찬 섹터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수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삼성 SDI의 적자폭 축소. 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의 적자가 지난번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줄었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좀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벤츠와의 대형 공급 계약 역시 이런 급등의 트리거가 됐죠. 하지만 일단은 고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 문제가 좀 있고요. 이제는 차익 실현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첫 번째로 이 전기차 캐즘이 좀 커지고 있어요. 점차 또. 자, 뭐냐, 이게 EV 수요의 둔화죠. 그죠? EV 수요 둔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핵심 포인트는 뭐 BMW 그리고 벤츠 중심의 프리미엄 EV 판매 둔화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삼성 SDI가 여전히 적자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다. 폭은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다. 성장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8% 이상의 하락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 자, ESS라고 하는 이슈에 위에 있는 단점들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삼성 SDI 어때? 나 계속 가져갈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요,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수익 먹었으면 팔아라. 팔고 눌리면 사라. 눌리면 또 사라.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서 현재 자리까지 올라오면 또 팔아라. 결국은 이 한 종목을 갖고 순환매를 하는 얘기죠. 자, 지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능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 지금 또 중요한 건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 가격 경쟁력에서 이겨나지 못하면 삼성 SDI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 리스크를 들 수 있어요. 미국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EV,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흔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부 기사에서 확인도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수 가능성도 업황의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종목은 자,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요겁니다. 금리, 그리고 보조금, 관세, 중국 규제 이런 것까지 같이 다 묶여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주요 주요 리스크 요것들을 항상 머리에 심어 놓고 삼성 SDI를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저는요, 현재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3만원 무너지면은요, 이 하단까지는 완전히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빠지냐면은 37만원 후반대까지 밀린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점 라인에서 올라타신 분들은요, 이 라인 무너지면은 빠르게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 지금 해야 될 일은 도망치는 거죠. 자, 하지만 외인은 그래도 좀 담아줬죠, 오늘. 그리고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다행이죠. 상당히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단기 투심을 끌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요런 애들은요, 단기 매매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뺐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라인 무너지면요,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칩니다. 이 라인 무너지면 도망칠 거예요. 일단 도망쳤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는 라인을 테스트하겠죠. 55만원대에서 한번 1차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어느 라인? 요 라인 될 것 같아요. 요 라인 쯤에서 2차 테스트 50만원대에서 2차 테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좀 지워주고, 현재 라인이 무너지면은요, 현재 라인 무너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요 라인 무너지면, 현재 라인 무너지면 이 라인까지 밀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라인이 53만원. 요 라인 1차 지적 테스트 구간이고요. 지지선 요거를 한번 지켜줄 거고, 그 다음 요 라인 무너지면은 요 라인 무너지면 요 라인까지 밀립니다. 50만원 라인까지. 그러니까 50만원에서 한 번 더 지지력 테스트가 있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 두 가지 라인 지켜줘야 되고, 요 라인에서 지지받아주면 자, 진입 타점 잡아주시되, 요 라인도 역시 무너지게 되면, 요 라인도 무너지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50만 원 선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자, 50만 원 선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라인까지 무너지면 결국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 선까지 밀린다고 봐야 돼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되 지금 오늘은 과대 낙폭이 좀 있었을 수 있어요. 과대 낙폭을 극복을 할 것인가? 이 라인에서 버텨주면 됩니다. 버텨주면 빠르게 리바운드가 되면서 다시 70만 원 돌파를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무너질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세워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과 순환 섹터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은 다소 좀 시장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뭐 바이오주 많이 밀려 있고 소외됐던 바이오주 그리고 조선주 이런 애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한화오션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대한조선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진 섹터고, 자 여기에 뭐 IT 부품주, 자 결국은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데에서 이탈한 자금이 IT 부품주나 조선주나 뭐 바이오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IT 부품주를 좀 보자면 뭐 삼성전기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이 조선주는 뭐 HD 현대중공업 요 종목, 그리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알테오젠 요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매우 많은 정보들, 투자 정보들 드리고 있고요. 주요 종목들 지금 익절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추천받아서 수익 극대화 노리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조선, 그리고 IT 부품, 뭐 기판 그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조선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이 바로 이 스탁 연구소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 나갈 거니까요. 다른 정보방 보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지금 바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따로 돈 받는 거 아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최고 상위 1%의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주는 정보방에서 더 이상 손실 없이 엄선된 정보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단 정보방 입장 링크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